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 스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주목하셔야 될 점은 올해 이제 딱 2거래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매매 준비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고 어떠한 섹터 내에서의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온도차가 좀 나타났던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확실하게 수익을 내주실 수 있는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업종 내에서 확실하게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확실하게 압축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극대화를 드리고 있고요. 이분을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수식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종목에 따라서 수익의 극대화를 창출한 이후에 눌림목 접근을 해서 또 재매수를 해서 또 수익이 나는, 수익이 계속해서 날 수 있는 효자 종목 발굴의 창시자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전문가님들 통틀어서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언급한 종목을 화끈하게 드리고 있는 전문가님도 또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수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개별 종목들의 이런 종목별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 한번 볼까요? 몇 가지 보죠. 12월 5주차에 무료 노란 톡방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추천을 해줬고 생방송만 정확하게 보셨더라도 볼 수 있었던 수익률 현황입니다. 일단 제주 반도체 먹고 또 먹어도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고 오늘 심지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온디바이스 AI의 최대 수혜주, 그리고 꿋꿋하게 계속적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이미 52%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파맵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이 종목 역시 50%권의 수익을 압도적으로 가져가셨고요. 조금 더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 흥하해운 이런 종목도 사실 물류 대란에 따라서 분명히 지난 생방송에서 추천하셨고 그 이후로 30%권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역시나 지난주 생방송 추천주였던 고영 역시 HBM의 검사 장비로의 영토를 확장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2%권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생방송 도중에 언급한 종목들이 대부분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던 부분이었는데, 자,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얼마나 대장 역할을 하고 얼마나 좋은 자리에서 위치를 선점했는지를 딱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도 압도적, 그리고 화끈한 타점 자체도 제공해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시고요. 명실상부 최고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2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오늘 함께 하신다면 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압도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이런 수익을 나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5시 50분까지 딱 50분 동안만 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하단의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 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이렇게 짠 하고 띄워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준비하신 이슈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해운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해운주가 사실 그간 좀 잘 달렸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됐죠. 수혜주 운하의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HMM부터 대한해운, 흥하해운 오늘 조정이 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눌림 목적군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투자 전략 도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정부에서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해서 육성의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높인 상황입니다. 폐배터리 시장은 2050년에 600조 원으로 사실상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주도하에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좀 넓히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지 투자 전략 도와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수익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분만큼 확실한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선물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를 가면서 개인들의 1조의 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강보합권을 좀 지키면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내가 무슨 종목을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될지 종목에 따른 고민이 좀 많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내년까지 꾸준하게 좀 끌고 갈 만한 종목들 나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분이시죠. 먹고 또 먹고의 창시자.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연말에 또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일단 네. 미리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2주 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12월은 사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좀 뒤숭숭해요.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도 있었고 또 이제 2거래일 뒤면은 이제 또 증시가 폐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휴가 또 길다 보니까 좀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은 또 지금 이 시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 내년에 또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또 어떤 흐름들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또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풀어지기 쉬운 시점이지만은 우리가 또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면은 또 어떤 종목들이 지금 매수가 몰리고 있고 전망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증시 자체도 그동안 계속 좀 강세를 보였지만은 또 앞으로는 계속 강세를 보인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횡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오늘 또 할 얘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늘 하는 인사치레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 선물. 자, 주식 라이프 밸런스 나와. 자, 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런 취지에 맞게 오늘도 빵빵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물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도 보통 종목은 아니고 네. 상당히 좀 강력한 종목을 제가 그래요.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잘 대응을 하시고 잘 요리를 하신다면은 또 좋은 수익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통 종목이 아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화끈하게 준비되어 있다. 자,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뭐 하세요? 펜 들으셔야죠. 무슨 종목을 어떻게 맛있게 요리할지는 무료 노란톡방에서 알 수 있지만 무슨 종목인지는 생방송 도중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같은 양봉이라도 이게 질적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1%도 양봉이고요. 10% 상승해도 양봉인데 이 힘의 강도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 좀 보세요. 압도적이잖아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제주반도체부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파맵신 게다가 생방송으로 추천한 종목들은 올 목표가에 달성하시면서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는 우리가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거지 잃으려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종목만 선택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시고요. 이분은 종목을 가리지 않아요. 대놓고 오픈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무료로 획득해 가실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참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들어오셔서 장중에 이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요리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최병곤 대표님의 코멘트가 좀 필요하겠죠. 종목만 알고 들어가면 다 돈 벌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장중에 어떻게 상황과 판단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 최병곤 대표님이 완벽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내만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노란톡방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50분까지 40분 채 남지가 않았고요. 두 가지의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저희 문자 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지수 짧게 일단 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시점이니까 이제 연말을 정리하는 매매도 있을 것 같고요. 내년을 준비하는 이제 매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여러 가지 뒤섞이는 투자 심리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면 크게 그래도 상승해서 좀 꺾이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는 내년까지 연초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지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과거에 제가 이제 작년 연말쯤에 제가 방송을 계속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뉴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왜 그랬을까 되돌아보면은 계속해서 1년 동안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아니면은 더 깨고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뉴스가 계속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증시는 거꾸로 봐야 된다.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나올 때 지수가 반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이 많이 갖춰져 있고 시장 자체도 그동안 하락이 컸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시장은 1월 달부터 오름세를 타기 시작해서 지수 자체는 계속 올랐습니다. 물론 뭐 종목은 또 얘기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얘기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상황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희망적인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신규 상장주들이 공모가 대비해서 뭐 8배, 9배, 10배씩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하는 주식을 추격 매수해서 사면은 하루에 300% 올라버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할 때다. 막 좀 부추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 시점에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시장에서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증시는 올 한 해 상승을 계속 했었고 거기에서 추세가 꺾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의 추세가 데드 크로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중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면서 꺾어지는 신호들이 여러 번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어나가고 난 다음에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시점까지 왔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반드시 하락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쯤에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경계를 좀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낙관론이 지배할 때는 그 낙관론을 좀 경계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낙관론이 지배할 때 시장의 상황을 객관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신고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반도체 업황의 개선 기대감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하락을 상쇄시켜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요소도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냥 장밋빛 미래만 꿈꾸면서 무작정 공격적인 투자는 좀 지양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앞으로 폭락한다, 상황이 안 좋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형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동안 신규 상장 대형주들이 주가가 상승이 좀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께서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눌림목 공략 아니면은 전체적인 가격대를 따져보고 가격대가 높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좀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의 투자 그리고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을 전략을 좀 짜가신다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시장은 지금 단편적으로 무조건 내린다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의 가능성이 좀 더 큰데 경계는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하락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락의 염두를 좀 해둬야 하고 박스권 형태의 지수가 좀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 거기에 따라서 너무 낙관론적에 우리가 좀 치우치지 말고 눌림목 접근이라든지 저점 매수를 공략하는 그간의 좋은 종목이었지만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수가 박스권이든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든 상방 압력을 받든 어찌됐든 내 계좌에는 빨간 기둥을 킬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 얼마나 월등하게 수익을 압도적으로 가져가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주 반도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죠. 근데 중요한 게 그걸 오늘 잡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위치에 선점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먹고 또 먹어도 또 수익에 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드렸다라는 게 일단 대단한 부분이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렇게 힘이 있는 종목 역시도 50%권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저점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던 흥하해운 역시 그 이후로 30%의 수익 가져가셨고요. 고영은 현재 지금 2%권의 오늘 상승 마감을 했으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 시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지만 저점 메리트 현 시점에서 딱 부각받기 한 발자국 앞서서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 미리미리 언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종목과 거기에 따른 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에는 절대 신이 아니고서야 절대적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는 가능합니다. 그걸 도와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시고요. 이렇게 많은 종목의 큰 수익, 그게 이 생방송만 집중하시고 거기에 따른 코멘트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능하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 들어 마지막 방송입니다.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올해 고작 30분 남았거든요. 진짜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언급한 종목마다 수익을 내줬고 화끈하게 생방송 도중에 종목을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히 적어 가시면서 장중에 대응까지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는 분이시니까요. 방송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이슈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일단 해운주로 잡아봤습니다. 자, 흥하해운을 지난 생방송에 추천주로 언급하셨고 그 이후에 30%권의 수익을 가져가셨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하림은 17%까지 올랐다가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한 4%거로 마감을 좀 했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하림이 고점으로 대비해서 116%가 올랐다가 주가가 급락하고 또다시 주가가 급등하면서 약간은 주의를 좀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흥하해운으로 수익을 가져가셨는데 현 시점에서 눌림목 접근이 가능한 제2의 흥하해운이 될 만한 종목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해운 업종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정도 언급을 해드렸고, 해운 업종이 오르게 되면은 제일 큰 그 이슈로서 오를 수 있는 내용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게 될 경우에 그때 이제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버릴 경우에 해운업계가 뜰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서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 그러니까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면서 거기를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상선들은 그쪽을 지나가다가 침몰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희망복,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이죠. 그쪽을 돌아서 가는 굉장히 큰 우회로를 택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늘어나고 또 상선의 도착 기간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 해운업이 결국 이제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해운 발틱 지수죠. 그 발틱 지수가 반등을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해운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해운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해운주들은 사실 이제 그 코로나 때 이제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정점을 찍으면서 침체기에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를 하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해운주를 공략을 해볼 것인가라고 이제 또 의문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흥하해운을 다시 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국내 해운 업종에서는 상당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하림이 HMM을 인수하기로 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해상 운송 운임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과 그다음에 인수 합병에 따른 이벤트를 같이 겹치면은 수익을 올리기가 좀 상당히 쉬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인수 주체인 하림에 대한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100%를 넘게 순식간에 올랐다가 또 지금 급락했다가 막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멀미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멀미납니다.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근데요, 주식시장은 그 멀미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께서 막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고가 저가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막 추격 매수를 했다가 고가에 물려버리는 상황이 있고요. 고가에 물렸는데 뭐 그 다음날 돼 보니까 주가가 막 급락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잘못 샀는갑다 싶어서 손실 크게 보고 손절치고 나니까 또 급반등하는 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파도를 역으로 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깁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사실 이런 종목들이 돈이 돼요. 그래서 하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HMM을 인수하면서 완전히 완료하게 되면은 재계 13위권까지 올라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예전에 이 닭고기를 가공해서 팔던 그 하림이 뜬금없이 펜오션을 인수하면서 완전히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네. 사실 뭐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역시 인수합병만한 게 없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기업들은 완전히 잘못 인수해서 망하는 기업들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완전히 신의 한 수가 돼서 크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라든지 SK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고 하나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서 완전히 그냥 성장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림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펜오션을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그러면서 자금 동원 능력이 늘어서 결국은 자기보다도 몸집이 몇 수십 배 큰 HMM을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기업의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운 업종은 여러 가지 뭐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사실 한진해운이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주로 먹고 사는 업종 자체가 수출인데 수출로 주로 먹고 사는 업종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수출을 해야 될 운수회사, 즉 해운회사, 제 세계 1위의 해운회사를 그냥 그렇게 쉽게 날려버렸다는 거는 정말로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게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많이 아쉬운데, 물론 거기에는 개인적인 뭐 그 회장의 그 자기 혼자 독단적인 판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해운 운수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HMM이 지금 거대 해운회사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그쪽을 한번 투자를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면은 자꾸 뭐 이렇게 우회로를 틀어서 안전한 걸 찾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크더라도 직접 거기에 부딪히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가장 큰 할인을 노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인 같은 경우는 오늘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장중에 상승이 폭이 줄어들면서 밀리는 타이밍이고요. 그 전에 주가가 완전히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했다가 다시 오르고 막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데,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수익 기회가 높기 때문에 이걸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저점 매수만 하시면은 할인은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할인 지주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할인 지주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 4월 달에 큰 문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매물에 잔뜩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돌파를 쉽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매물에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좀 오를만 하면 매도가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할인 지주보다는 지금은 할인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응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접근을 하시면은 손해를 크게 보실 수 있으니까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점 매수를 시도하시면은 먼 미래를 봤지만은 며칠 만에 수익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은 좋고, 더 대응하시기가 어렵다면은 제 노란 톡방을 오셔서 멘트를 들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변동성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이슈에 맞물려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수익은 좀 크게 좀 날 수 있다. 다만 흥하해운이 아니고, 물론 흥하해운을 대응을 해도 좋지만 해운주 내에서는 실질적인 좀 최근에 핫한 이슈들과 맞물려 있는 이 종목을 다만 현 시점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약간 눌렸을 때 저점 매수를 공략한다면 며칠 만에도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한번 이용해보자라는 얘기해 주시면서 현재 이 종목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못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펜 가지고 꼭 한번 써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종목을 오픈을 해도 무료 노란 톡방 안 들어오시면 말짱 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중에 알 수 없는 뭔가에 또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그 상황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종목에 관련해서는 장중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꼭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나는 못 들었다, 며칠만 해도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하시는 분들은요, 안 알려드려요.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당연히 최병훈 대표님이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얘기한 종목들의 수익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오실 때마다 최소 2종목에서 3종목은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픈돌부터 시작해서 위메이드, 흥하해운, 한농화성, 고영까지 모두 다 이 지난 생방송 그리고 2주 전에 생방송에서 다 언급을 해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어렵게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더라도 확실한 곳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좀 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다는 경험 그리고 확신이 서는 종목
종목들을 추려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종목을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벌써 첫 번째 종목 오픈해 드렸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필히 들어오셔서 장중의 대응과 함께 최병곤 대표님의 코멘트까지 꼭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은 얄짤없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회고요. 진짜로 돈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20분 남았네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 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폐배터리 관련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일단은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는 사실 그 성장성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그렇죠. 사실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 당연히 폐배터리 관련해서의 종목들은 오름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일단 정부가 주도해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좀 넓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50년에는 이 폐배터리의 시장이 600조 원으로 사실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DS 단석이 사실 폐배터리 관련주로 묶이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 가져가신 분들은 또 급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울상을 많이 짓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내년까지 주목해 볼 수 있는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어디서 찾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은 어차피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한 게 2012년, 2013년 그때쯤이고, 그때 이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테슬라는 혁신이다. 그런 얘기를 그때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자동차는 기계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방송을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는 자동차가 전자기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폰처럼 그날 충전하고 그 다음날 타고 또 집에 세워놓고 또 충전하고 이런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로부터 이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그동안 타고 다녔던 그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된다는 거죠. 수명이 다 돼서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그냥 불태울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폐배터리를 재생하는 건 알겠는데 그동안 나왔던 배터리는 불안정하고 문제가 있는 배터리지 않느냐. 그걸 재생해봐야 결국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거나 하면은 사용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언뜻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폐배터리 재생은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고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시장도 600조 원대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폐배터리 재생이 좋은 건 알겠는데 DS 단석은 오늘 급락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DS 단석은 완전히 예외로 봐야 됩니다. 왜냐? DS 단석 같은 경우는요, 지금 투자자들이 LS 머터리얼을 봤잖아요. 네. LS 머터리얼이 상한가를 쳐버리고 첫날 300% 오르고 그 다음에 그 300% 오른 시점에서도 또 2배를 더 올랐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그냥 한탕을 노리고 추격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 뭐 저평가됐다 이런 의미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격 매수를 해버리니까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요 2번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끝나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거 또 오를 거다 이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돈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가가 급락해버린 것이고 서로 폭탄 돌리기 하다가 터져버린 거니까 그거는 좀 예외로 봐야 되겠고요. 그것이 아니다라면은 폐배터리 시장 자체는 굉장히 성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괜찮냐? 사실은 폐배터리 시장은 이제 막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높은데 그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르게 오른 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조정을 좀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조정이 거의 1년간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조정 이후에 지금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이 시점부터는 사실은 이제 성장성이 다시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상장 시점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성일하이텍을 지금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처음 상장될 때
시초가 부근이 9만 원 정도였었어요. 네. 그리고 그 가격대에서 18만 원, 뭐 거기까지 막 2배 이상 올라갔다가 대략적으로 한 1년 가까이를 지금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10만 원 전후에서 이제 점차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이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좀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패배터리 쪽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스맥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를 해체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로봇을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상업용 로봇에 대한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폐배터리 해체 작업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폭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이 안 하면 안 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인데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성일하이텍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과는 다르게 좀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좀 그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나는 지금 마음이 좀 너무 두근반 세근반해서 좀 무리한 종목은 안 하고 싶다. 이러는 분들은 이쪽을 좀 권해드리고요. 사실 주식은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그쪽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수익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심리적으로 극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이쪽 종목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와, 오늘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같이 약간 나방 중에 불나방, 변동성을 유의해서 사실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운주단에서의 움직임 한 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나는 심장이 좀 콩당콩당 거린다. 이래다가 중간중간 우리가 매도 타임 놓칠까 봐 나는 너무나 겁이 난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패배터리 내에서도 이 종목을 주목해 보신다면 그간에 좀 많이 올랐고 한 해 동안 많이 눌렸고 현 시점에서 다시금 매수의 이러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담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거두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 두 번째 생방송 히든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10분 가까이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 딴짓하다가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안 알려드려요. 메롱 정확하게 무슨 종목인지, 그래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래서 언제쯤 돌파가 나올지, 내가 왜 이 종목을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이러한 타점이라든지 코멘트는 필히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10분 남짓 남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이렇게 실전 매매에 강한 전문가님이 또 있을까요? 아름다운 이론하고는 괴리감이 있어요. 실전 매매는 내 돈 지키고 내 돈을 벌려고 사실상 시작을 했잖아요. 자, 상식적인 주가 흐름을 파악하고요. 매수 급소 타이밍, 거기를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높은 회전율을 자랑하고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또한 주가의 위치라든지 뭐 거래량 이러한 것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매매에 활용을 하고요. 즉흥적이지 않고 계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주반도체 52주 신고가 간 상한가를 진입한 파맵신 미리미리 좋은 단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생방송 추천주로 언급했던 오픈롤, 위메이드, 흥하해운, 한농화성, 고영 모두 다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하면서 하나를 들어가도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벌써 두 번째 종목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체 무슨 종목인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장 중에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알 수 없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말씀 필히 드려보고 싶고요. 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자세로서 확실하게 수익을 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님이다 라고 자부합니다. 방송 시간 10분 남았고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2주 이후에 좀 열어주세요 해도 절대 2주 이후까지는 문 안 열립니다. 얄짤없이 50분에 문 닫을 예정이니까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내일 장중부터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일단 폐배터리 관련주까지 일단 알아봤고요, 대표님. 세 번째 이슈는 사실 이제
이건 약간 종목 상담 비슷하게 뭐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최근에 이제 대동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게 그렇죠. 대동이라는 종목이 21일에 상한가를 갖고 오늘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또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와 이제 로봇 계약에 관련해서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급등락이 계속 나타났던 부분이었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 1월에 연초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이제 CS 2024도 개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자율주행, 로봇까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이벤트까지 산재에 있는 시장입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일까요? 로봇을 이제 그 중흥기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사람이 걷는 것과 똑같은 그런 걷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로봇 개가 뭐 그 구조물 자체를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던 단계였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서 실제로 수익성을 내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이 신기하지 않고, 그래, 걸어다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돈이 돼? 이게 얼마나 돈이 돼? 이걸 이제 따지는 시기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선점을 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될 것이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거기엔 당연히 매수 주체들, 즉 주 매수세들, 그리고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하죠. 그런 쪽도 달라붙어서 주가를 또 터무니없이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상업적인 로봇에 대한 수익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기업들,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한 게 이제 스넥이라는 기업도 있었고, 스넥은 이제 폐배터리를 분해하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로봇을 자동차 연구원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동이라는 기업은 원래 농기계를 주로 생산하고 트랙터 같은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었고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이제 그 포스코의 쇳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쇳물을 그동안 다루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것을 로봇이 대신하기로 했다라고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것도 상업적인 이용으로 실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동 같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당분간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주가의 진행을 봐도 이미 개인들이 단순히 그냥 잠깐 매수가 들어와서 반짝 상승하고 많은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만 보면 사실 전문가들은 대충 판단을 하잖아요. 이것은 단발성이다. 아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후속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이쪽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후속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동하고 대동금속, 대동기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제일 빠른 종목이 역시 수익도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는 대동기어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만 이 대동기어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연속 상승이 순식간에 나오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엄청나게 크게 가지기 때문에 선뜻 사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파맵신이라는 종목인데, 이 파맵신이라는 종목도 제가 1,8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오른 자리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오르지 않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주가의 상승 폭을 계산해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걸 살라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중의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고 난 다음에 금방 마이너스 나기도 하고 또 금세 돌아보니까 플러스 나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진행을 보이다 보니까 알면서도 이걸 선뜻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종목을 이렇게 쉽게 오픈을 시켜드리냐 하면은, 그건 뭐 사실 들으시면 좀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종목을 안다고 해서 주식을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전에,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만 원에 추천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격은 이미 한참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고 많이 오른 종목을 지금 여기서 또 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2배를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를 보여주는데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파메핀처럼 저렇게 조정을 오랫동안 거치고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고 과거의 흥구소교처럼 연속으로 급등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 앞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을 알아야 대응이 되기 때문에 종목을 안다고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대응 시나리오를 들으시고 어떤 상황입니다를 판단하셔야 돼요. 또 주식이라는 게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100% 오를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중에는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오르지 못하고 밀려버린 종목도 있어요. 그렇게 밀려버린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손실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 오셔서 멘트를 듣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걸 판단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종목 줄 듯 말 듯 이렇게 감추고 이러는 게 아니라 대놓고 딱 얘기를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한번 해보셔라. 근데 왜 못 사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겁나서 못 샀어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서 못 샀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노란 톡방에서 정답을 들으시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겁나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진행에 따라서 대응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을 노리시는 건 좋은데 리스크도 따르고 그리고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코멘트 듣고 상황만 잘 대처하신다면은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세 번째 종목 역시 변동성에 유의해야지만 그만큼 또 리스크를 관리하되 그만큼의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아무리 공개를 해도 내가 매수매도 잘못 자칫하다가 우리가 역방향으로 가면 손실이 나기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끼 있는 종목을 바닥권에서 압축할 수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실까요? 그래서 제가 스윙헬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한 최병훈 대표님의 기법을 통해서 이 주식 매매는 늘 말씀드리지만 장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심리적 요인도 있을 거고요. 상황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화끈하게 오픈을 해도 꼭 함께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하시라. 계좌 잔고가 빵빵해지는 정말 돈을 잃지 않는 실속 투자 전략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주반도체, 파멸시 오늘 상한가 같죠. 이런 종목을 저점에서 내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미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내실 수 있었고요. 흥하해운부터 고영, 위메이드 아무리 지금 잡아봐요. 이 정도의 수익을 나올 수가 있나.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수급이 좀 계속 받쳐주고 그러한 알짜배기의 효자 종목을 미리미리 언급하고 장중에 코멘트 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훈 대표님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기회고 세 번째 현재 로봇 관련해서 확실하게 틀릴 수 있는 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필히 들어오셔서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얄짤없이 문의 한 지금 방송 시간 2분 남짓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릴 겁니다.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이게 또 먹고 또 먹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분명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알짜배기의 효자 종목이 어떤 건지 함께 힌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증시를 대하거나 종목을 대해보면요. 사실 많이 오르고 급등하는 종목을 늘 꿈을 꿉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은 무조건 계속 오른다고 해서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나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판 다음부터 계속 날아간다면 그 종목은 엄청나게 아까워지잖아요. 근데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은 종목은 좋은데 또 내려와주면 또 사겠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기가 참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왔다 갔다 해주는 종목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으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최근에 거래하는 종목 중에서는 흥하해운이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또 올라갈 만하니까 또 밀려 나옵니다. 밀려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땡큐지 하면서 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한번 노려보시고
자, 올해 한 해도 참 복잡하고 다사다난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시고요. 내년에 또 좋은 결과 있으시려고 하면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과감함도 있으셔야 되고, 이번에도 상위 올라가면서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몇 가지 종목만 올라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 주도주 노리는 거 잊지 마시고 대응해 가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우리 또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